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백설공주도 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왕비의 도식 L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식 L이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축으로. 그러니까 한 축은 바로 자아와 A와 A 다시 이게 자아와 타자의 축이에요. 근데 이 축은 이미지의 축입니다. 이미지. 그리고 이것은 상상계예요. 상상계.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으로 응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이제 대문자 타자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도식 LL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S예요. 이게 주체입니다. 이쪽은 주체인데 이것은 큰 타자입니다. 그러면 이 축은 뭐냐면 시니피앙의 축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구성되는 곳이고 이것은 상징계의 축이에요. 상징계의 축.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입입니다. 입. 그러니까 이쪽이 시각적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청각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백설공주의 왕비도 그려보고 뭐 등등등등 그 임금님의 새 옷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뭐냐면 락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청각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뒤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어디를요? 이미지 뒤에서 작용하면서 이미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축의 기반으로 따지면은 상징계의 시니피앙이 밑에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이게 이제 그 디아워즈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부분이. 근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눈과 시선에 겹쳐진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눈과 시선에 겹쳐진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4가지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 보여준 그러한 도식이에요. 그 도식이 두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는 겁니다. 보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보는 것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가 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눈이에요. 눈인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 밑에 제가 그냥 프랑스 말로 썼습니다. 뿌엥 제오메트랄이라고 썼어요. 뿌엥 제오메트랄이에요. 제오메트랄. 그런데 이것을 이 제오메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오메트리라고 하는 기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하학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하학적이라고 하는 프랑스 말은 제오메트리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오메트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측량을 하죠. 땅을.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망원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쪽을. 그것입니다. 이게 실측. 실측이라는 뜻이에요. 실측.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한다 이거지. 측량하는 지점이다. 이게 뿌행, 실측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눈이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눈이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면 주체가 여기를 타자를 봅니다. 그러면 타자의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예요,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면 대상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그러면 이 대상은 대상아입니다. 대상아예요. 그런데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대상아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각적인 차원에서 대상아는 그것이 바로 프랑스 말로 흑야르라고, 나중에 거기 보면은 이게 겹쳐지는데 이게 흑야르예요. 흑야르. 근데 이게 흑야르도 이것을 그 맹정윤 선생이 이걸 응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응시.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기 30페이지 맨 위에서 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정은경 씨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근데 정은경 씨도 이것을 응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이것을 응시라고 번역하는 것은 대상아의 성격을 일종의 죽여버리는 거다. 이것이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미리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흑야르와 흑야르 대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흑야르 대동사로부터 흑야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사형 어미거든요. 그러면 흑야르대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시하다라는 뜻이겠죠. 응시하다인데 여기서 동사형 어미 이 알을 빼고서 요것 자체를 명사형으로 만들었어요. 요렇게 명사를 만드는 방법을 문법적인 용어로 네베르발이라고 합니다. 네베르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프랑스 말을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번역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흑야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임각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데베르발은 동사를 벗어난다 이래. 탈동사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알을 동사형 어미를 제거함으로써 요것이 명사가 되는데 흑야르가 바로 그것의 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분명히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명사. 그런데 여기서 응시하다가 흑야르 대동사의 뜻이니까 그것의 명사니까 이것을 응시 이렇게 하면은 좋은 번역어 아니냐. 아주 좋은 번역어예요. 그런데 요것은 이 대상아로서의 흑야르가 좀 그것을 명사형으로 쓰기에는 번역으로는 내가 보면 조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응시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적인 의미. 그런데 대상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상아는 뭐예요? 상징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상징계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으로 떨어져 나간 찌꺼기, 나머지를 대상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중에서 세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지만 일단은 실제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떨어져 나간 실제입니다. 떨어져 나간 실제예요. 그러면 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 명사와 연결돼 약간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그런데 동사라는 의미는 없어요. 대상아에는.
순수한 명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봅시다. 그럼 대상 아가 여러 가지인데 대상 아가 시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상 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선을 의식하다 그러죠. 시선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 응시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시를 의식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 아의 성격을 가지려면 흑야르가 그러면 응시라는 번역어로는 조금 부족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명사로서 실제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시선이라고 하는 그 번역어를 저는 쓰는데 그 시선은 무엇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이건 순수한 명사로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특성을 가져요. 자 봅시다. 뭔가 시선을 의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선을 의식. 그 시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상하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 뒤에 숨어 있다. 대상이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를 봅니다. 자, 이게 요 축이 큰 타자의 그것이 언어의 거울 역할을 한다 그랬죠. 큰 타자의 거울. 이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요게 거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럼 거울에 이미지가 비쳐요.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는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대상을 숨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아주 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이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해리포터의 욕망의 거울이다. 그러면 욕망의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거울 속에서 이 해리포터는 자기 부모님을 발견합니다. 이미지가 비쳐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뒤에 숨어 있어요? 마법사의 돌, 현자의 돌이 그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무엇이 비쳐요? 이미지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가 비치지만 그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냐면 마법사의 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가 대상 R을 우리 눈에는 이미지가 보이지만, 이미지가 보이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대상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나중에 락강은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미지가 괄호 속에 A를 숨기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왕비가 이미지를 봐요. 근데 이미지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이미지뿐입니다. 사실은 그 이미지가. 그런데 그 이미지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매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런 공식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 응시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선이라고 번역한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대상 R은 실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나머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 사용하는 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이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선가가 떠 있는 시선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락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시선의 지점입니다. 시선. 그러니까 잘 봅시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이미지를 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눈에 이미지로 비쳐요. 그런데 어떤 시선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 그리고서 뭔가 굉장히 의식을 하게 돼, 시선을. 그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서 나를 찍는다는 거예요. 이쪽이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나 이쪽이. 그러면 이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림인데 이 시선이 어떤 스크린에 잠깐 뭔가를 비추면서 그 뒤에 그림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잘 보십시오. 하여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선이야말로 대상 아 중에서 가장 겉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상적인 것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냐면 자꾸만 뭔가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도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그런 히스테리 증상을 가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뭔가 공중에 뜬 시선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게 누구냐? 그럼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신혼 첫날 밤에 그 남편이랑 이제 성관계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다. 여기 구석에서. 시선이란 말. 그 시선입니다. 이게 그 시선. 그 시선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줘. 이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선을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뿌엔 루미노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맹정현 선생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광점, 이게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 그렇죠? 빛. 그래서 광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광점이라는 번역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원자를 하나 넣어서 광원점, 광빛이,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어떤 한 지점에서 빛처럼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빛처럼. 그래서 나를 스크린에 나를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림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겹친 겁니다. 자, 어떻게 겹쳤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자세히 하면 두 삼각형이 겹쳐요. 이렇게. 겹쳐지죠? 그 밑에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거기 이제 제가 읽기 전에 요쪽은 무엇이냐? 아까는 눈 실측점이었죠? 이게 바로 표상의 주체예요. 그렇죠? 주체가 눈을 가지고 보는 지점이고, 오케이? 이쪽을 보는데 여기에 무엇입니까?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런데 이미지 뒤에는 대상이 숨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상 아예요. 근데 그 대상 아 중에서 시각의 차원에서, 이미지의 차원에서 대상 아는 이게 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의 시선은 표상의 주체를 비추고 있고, 광원점으로서 이쪽에서 이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강은 시선이라는 말과 눈이라는 말을 구분을 해요. 눈. 이것을 웨이라고 하는데요. 웨이요. 근데 이 눈을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야말로 응시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눈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루킹이라고 번역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게이즈라고 번역합니다. 게이즈. 그러니까 이쪽이 나는 시선으로 하고, 영어가 루킹이라면 이게 차라리 응시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명확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응시는 무엇입니까? 기관을 가지고 인간이 육체적인 기관을 가지고 실제로 보는 행위입니다. 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쪽은 무엇이냐면 그런 행위가 아니라 뭐냐면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빛이에요. 빛이 이쪽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만나요. 이미지와 스크린. 요것을 그려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지점이 이제 나옵니다. 30페이지에 92번, 페이지 97번, 7페이지에서 제가 뭐라 그럴까, 제가 번역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대상아가 욕망의 중심적인 결핍을 상징화하는 그것의 기능 속으로 가장 잘 사라지는 지역을 선택하면서 참여했던 도전을 계속하겠다.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요번에 그 다음에 계속 칠판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칠판에 나는 평소처럼 몇 가지 지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가시적인 것의 장에서 대상 아는 여기 봐요. 이쪽은 대상 아라고 썼지만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대상 아라고 했지만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과 표상과 이미지,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는 그것은 시선이다. 이렇게 해서 시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뒤이어 대괄호 속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괄호야. 이것을 제가 저기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것이 대괄호예요. 그럼 뭐냐면, 자, 자연 속에서 이것으로서 이렇게 돼요. 요것이 마이너스 P죠. 요 P는 뭡니까? 남근이에요. 남근이 이거 보면 거세죠. 마이너스 거세니까 이게 거세로서, 거세된 것으로서 대상 아가 나타난다 이거죠. 시선이. 그건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도식 L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오케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남근이 없는 구멍이다 이거지. 구멍에 여기에 대상 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나눠드린 것의 7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7페이지에 요런 도표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요런 도표.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마름모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상징계예요. 상징계에서 S1에서 요게 이렇게 되고서 S2로 간다. 이거 찾으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S1은 이게 요거 실선이 상징계인데 이게 남근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S1이 이게 단성인데, 그런데 S1에서 S2로 가는 이 시니피앙의 사슬은 반드시 큰 타자의 마이너스 1 구멍을 만나게 되죠. 이 구멍이에요. 이게 이 마름모가 구멍을 나타냅니다. 이 구멍으로 무엇이 떨어져 나가요? A가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요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락강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자연 속에서 요것입니다. 요것으로서 A 대상 R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멍, 요 마이너스 P, 즉 거세로서 구멍으로서 기능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멍으로서.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자연 속에서 시선을 그것이 인간의 상징적 관계 속에서 맡게 되는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시선이 자꾸만 의식하게 돼요, 내가.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구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징은 A는 가령 S1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S1이 이게 저기 남근이에요. 그러면 남근은 한 바퀴 삥 돌아서 어디에 도달해요? 마이너스 1에 도달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결국은 남근은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남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S가 S이려면은 마이너스 S여야 돼요. 상징계에서는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기호 형식의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구멍. 오케이?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구멍, 큰 타자의 결핍의 구멍. 오케이? 또는 큰 타자의 입벌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벌림. 여기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제 요거.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대상 A가 시각의 차원에서는 바로 시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요 두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뭐냐면 주체가 이미지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 대상 시선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자꾸만 나는 시선이 저쪽에서 의식이 돼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나한테 시선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구멍이 뭐예요? 이미지의 구멍입니다. 이게 이미지와 이미지의 구멍,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그 시니피앙의 그런 장소의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여기가 구멍이 난 거예요. 요 구멍 속으로 시선이 오는 겁니다. 요게 구멍이에요. 여기 요쪽으로 그려진 거죠. 이렇게 구멍 속에서 시선이 빛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비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 3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읽을게요. 자,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 내가 강조해야 할 사항은 시각의 영역에서 시선은, 자, 이제 흑야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음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시각의 영역에서 시선은 바깥에 있어요. 어떤 바깥에 있어요? 자, 봅시다. 상징계 바깥에 있고 이미지 바깥에 있어요. 무조건 실제계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고 나는 응시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스크린과 이미지 바깥에 있어요, 시선은. 오케이?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여러분들 요때 나는 이쪽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응시하죠. 그런데 시선의 입장에서 보면 시선에 의해서 나는 응시된다예요. 응시된다를 프랑스말로 흑야르데, 주시 흑야르데. 나는 응시된다. 나는 응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응시되니까 시선이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응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것은 빛이 나오는 어떤 구멍에서 어떤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응시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응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 빛에 대해서 그림이 된다. 따블로가 된다. 따블로, 이쪽이 그림입니다. 그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나를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 카메라에 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광원이 여기에요. 그 광원이 나를 비추죠. 비추면서 나를 피사체로 만들죠. 그런데 그 피사체가 바로 일종의 사진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진이, 나는 사진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림이 된다는 말은 내가 사진이 된다 이거죠. 사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요것이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서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게 큰 타자의 거울이에요. 자, 오케이? 큰 타자의 거울이라고 하고 여기서 자아가 내가 거울을 봐요. 여기서 보지만 사실은 여기서 봐요. 그러면 이미지가 보여요. 이 현실적인 이미지가 보여요.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는 대상이 숨어 있어요. 이미지 쫙 깊숙이 심연에는. 근데 왜냐하면 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요 문학 속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시면. 그러니까 그 시면에서 시선이 이렇게 시선이 쫙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시면에서 여기가 바로 시면입니다. 여기 제가 그린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대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시선이 나에게 오면서 나는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것이 바로 가시적인 것 속에서의 주체의 설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능이다. 근본적으로 가시적인 것에서 나를 결정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시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이 시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이 시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큰 타자의 장소예요. 그렇죠? 큰 타자의 장소의 구멍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타자의 장소의 구멍 또는 이것을 입벌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A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타자의 그러한 그 장소로부터. 자, 그 시선에 의해 나는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광원이에요. 광원인데 빛이 나를 쏘이면서 쏘여요. 그러면서 나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그 시선으로부터 빛의 효과를 받는다. 그 결과 시선은, 자, 이거 봅시다. 중간에 한 패러그래프를 빼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 결과 시선은 내가 써지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주된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선은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면 내가 사진 써지는 도구다. 자, 요런 말노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락강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단어를 분해해서 조어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 찍다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사진 찍다라는 말을 프랑스 말로는 포토그라피에라고 합니다. 포토그라피에. 요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요것을 둘로 나누겠다 이제 분해하겠다. 요 친구가 조를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포토그라피에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나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요것을 포토와 그라피에로 나누지 않고 요렇게 썼다고 하면은 주시 포토그라피에 단어를 한 단어로 썼다면 요것은 과거 분사가 되면서 나는 사진 찍힌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사진 찍힌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주시 포토 하이폰을 긋고 그라피에라고 하겠다. 이렇게 그라피에라고 하겠다. 그럼 굉장히 이러한 조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숨어 있느냐면은 굉장히 자기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정현 선생은
맹정현 선생은 빛에 의해 그려지는 이런 얘기. 그려진 나는 빛에 의해 그려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 포토는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피, 이건 영어에도 있으니까 그래피. 이것은 그리스 말에 그리스어에 그라페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라페인. 이것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write, 글을 쓰다, 글자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러면 그래피라고 하는 명사는 뭐냐면 쓰기입니다. 쓰기. 그런데 이것을 요거 떼내어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동사로 만들었으니까 무엇이에요? 사진 써진이라는 뜻이에요. 사진 써진. 오케이? 사진 써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뜻이 안 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진 쓰기화된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야 됩니다. 사진 써진, 그러면 사진 뭐예요? 사진 쓰기화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락강은 문자와 시니피앙을 대립시킵니다. 오케이? 아시죠? 시니피앙은 일종의 무엇이에요? 음소적이에요. 음이에요. 이건 음소. 오케이? 그런데 문자는 뭡니까? 글자예요. 글자. 그러면 이쪽은 무엇입니까? 시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요 지점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굉장히 그것은 모순어법이에요. 책은 보는 거지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고 할 때 읽다는 청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책은 뭐예요? 이건 시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 그러니까 문자와 시니피앙의 관계를 락강이 지금 도식 L로 시각과 청각을 그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문자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미지가 A를 숨기고 있다 그랬죠? A는 뭡니까 이게? 이게 문자이기도 해요. 문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상형에서 점점 문자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미지에서 이게 문자화되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결부가 돼요? 음이랑 결부가 되는 것이죠. 음이랑.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심리가 이 두 감각기관이 서로 만나고 만나고 기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에 의해서 사진을 찍힌다. 내가 아까 그림이라고 했죠. 그림. 이 따블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사진 찍힌다는 건 아시겠죠? 저 카메라가 사진 찍히는 순간 뭐예요? 나는 써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써지기 시작해. 이게 문자거든요. 이쪽에 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상해 갔을 때 그걸 못 구한 게 아주 원통한데 무엇이냐면은 각골 문자 있지 않습니까? 각골 문자가 뭐냐면 그 거북이의 등에다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개나 이런 여러 동물들의 그 몸에다가 이걸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을 갖다가 개 조각을 하고 그 몸에다가 표면에다가 글자를 썼다고요. 문자를.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감대. 그러면 성감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교육을 시킬 때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 자기 파트너의 성감대를 해독해야 됩니다. 해독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독, 여기에 요런 문자가 쓰여 있구나. 둔부에. 여기 가슴팍에, 젖가슴에 요런 문자가 쓰여 있구나. 해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자가 서로 다른 부위에 써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의해서 사진을 찍히면서 써지는 겁니다. 써져요. 무엇에 의해서? 시선에 의해서 써져요. 내가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드시 이것을 써진이라고 해야지 그려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피예요. 그래피. 그러니까 써진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시선에 의해서 사진 써지는데 따라서 시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진 써지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구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이제 합니다. 나는 그림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앞뒤를 막 하면서 여러분들 뒤로 가다 보면은 강미애 씨가 지난 8월 27일 날 발표했던 거기에 이제 잔소리꾼의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이미 우리 슈퍼비전 때 자세히 다룬 것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이것을 다시 읽히고 그리고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정신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중에서 무엇이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요. 자, 4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43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친구는 계속 어떤 잔소리꾼,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잔소리꾼의 잔소리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피분석자의 말이에요. 글자가 말로 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자. 여기서 뭐예요? 여기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문자와 시니피앙의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서 말로 들리고,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그 왕비의 거울이 뭐예요? 이미지로 보면서 말이 들려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니피앙과 문자의 관계와도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친구가 환청이 글자가 말로 들리는 것 같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넘겨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아까 있잖아요. 책을 읽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말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시각과 청각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그것은 글자 자체가 귀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글자는 분명히 시각적인 건데 그것이 귀로 들리면서 소리로 들려요. 자, 소리로 들립니다. 억양도 톤도 없어요. 자, 보세요. 억양도 톤도 없고 글자를 읽을 때 눈으로 읽는데, 책을 눈으로 보는데 귀로 읽는 것 같다 이거죠. 여기서 얘는 이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글자가 귀로 들려요. 귀 속으로 들려요. 거기에는 우리 일상적인 이런 인간의 말처럼 억양도 톤도 없어요. 그렇지만 귀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것이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왕비의 거울도 바로 이와 같다 이거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보기와 시각적인 보기와 청각적인 읽기, 소리.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방식을 도식 L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시선이 의식돼요. 의식되는 시선이 나에게 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시선은 어느 장소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큰 타자의 구멍, 입 벌림, 구멍에 나타난다. 그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관음증과 노출증도 여기에 이거 할 때 했는데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약간 굵은 글씨로 쓴 거. 관음증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응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조차 후자, 응시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선, 이 시선이 비록 공중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의 시선일지라도, 그런데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건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 그 날아다니는 새 있지 않습니까? 그 새의 시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각도에서 그 시선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몸짓으로 수상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되게 어렵습니까? 자, 관음증자가, 여러분들의 뒤늦게 3시쯤에 제가 요것을 하나 더 첨부를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 사진 없죠, 지금? 거기에다가 뒤늦게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관음증을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 옛날에 우리 신혼 결혼한 사람 창원지 뚫고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히치코크의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요게 관음증자입니다. 그러면 관음증자가 요 구멍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것을 이용한 일종의 선전이에요. 이게 뇌의 선전인데 그 틈으로 보이는 것이 여자가 팬티와 이것만 브레이저만 해가지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는 요게 광고입니다.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광고예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관음증자가 관음증적인 향락을 느끼려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피관음증자, 즉 응시되는 사람이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어떤 약간의 몸짓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될 때 관음증자의 향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관음증을 당하는 응시되는 사람이 무엇인가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은 새 시선이라도 괜찮다 이거지. 공중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방에 커튼을 내리고 여자가 가령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체를 완전히 벗고 있는데 거기서 막 거울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여자조차도 무엇이에요? 아무리 밀폐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이거다. 이거. 그리고 그것을 가정할 때만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아주 예쁘게 차려입기도 하고 패션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나체로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몸매를 재보기도 하고 그것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증자조차도 응시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한다는 것을 약간의 몸짓이라도 보여야만 관음증적인 쾌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두 번째 3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그 욕망과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출판이 됐는데 세미나, 이게 낙강의 세미나예요. 욕망과 그 해석. 근데 저는 옛날에 해적본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 번역을. 그 중간에 고딕체로 한 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놀라는 그 피조물이 인간이 더욱더 성애화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짓 속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를 그 공중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에 제공하듯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보시다. 그러니까 관음증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응시되는 여자가, 사람이 뭔가 뭐예요? 어떤 시선을 전제해서 그 시선에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렇죠. 이 시선이 항상 전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야말로 대상 아들 중에서, 여러 대상 아들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에서 그대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아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다음 중요하다. 그 경우 노출증과 관음증 모두 주체는 균열장치로 환연된다. 그가 환상 속에 있는 한 주체는 균열이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균열이죠. 균열. 이게 균열이에요. 두 시니피앙 사이에서 균열이죠. 요 구멍이 균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체가 균열되어 있고 균열되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체가 사과처럼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두 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균열 그 자체가 주체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멍 자체예요. 근데 그 구멍으로 떨어져 나간 시선이 바로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주체와 주체의 균열의 틈과 여기 대상 안은 서로 여기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구멍 있지 않습니까? 요 구멍. 요 관음증자가 보는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이 바로 큰 타자의 입벌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구멍.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균열. 오케이? 주체의 균열의 틈입니다. 요 구멍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무엇이에요? 여기 커튼 사이로 그 네일을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튼의 그 사이, 그것 자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그 균열 사이로 시선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균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다. 그러니까 이 A가 어떻게 돼요? 거기 두 원을 그렸죠. 삼각형 1의 평면도, 그죠? 삼각형 1의 평면도는 이것이 뭐냐면, 평면도를 보면은 삼각형으로 보지 말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큰 타자의 장소에 구멍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다른 중앙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바로 이미지예요. I, 그죠? I라는 이미지가 여기 뭐 큰 타자의 거울에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이미지의 한가운데 구멍으로 균열의 틈으로 A가 시선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삼각형 1의 그 평면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은 평면도를 제가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2의 평면도를 잘 봅시다. 삼각형 2는 무엇이었어요? 시선에서 나를 사진 쓰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진 찍으면서 쓰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이 A예요. A. 구멍에서 A.
A, 그죠? 맨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A에서 두 번째 구멍은, 두 번째 원은 스크린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렇게 딱 저기서 빛을 쫙 비추면, 영사기에서 빛을 비추면 그 빛에 의해서 그림이 딱 나타나는 것이 스크린 아닙니까? 바로 이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스크린 다음에 세 번째 선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화에 비유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울과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을 내다가 그림을 찍게 이렇게 영사시키는 것은 바로 중앙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봅시다. 지금 내가 시선을 의식해요. 그러면 그 시선이 나를 찍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영화관에서 영사기가 빛을 스크린에다 비춘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속에 있죠. 그런데 그 빛이 나를 찍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스크린이 되면서 그 스크린은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그런 얘기가 된다. 좀 심한가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평면도로 그린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넘어가 봅시다.